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보증행위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경우 그 확인서를 신뢰한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거래 상대방 보호 범위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니 피고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향후 전기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대표이사는 피고 명의의 보증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증확인서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행대행사는 자금 조달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대행권까지 상실하여 금전소비 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보증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한 보증확인서라도 원고가 이사회 결의의 누락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보증행위는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거래 행위를 결의 없이 수행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느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보증, 대규모 차입과 같은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그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즉 무중과실일 경우 그 거래는 회사에 유효하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정당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법상 법률상 제한과 정관 등 내부적 제한에 따라 제3자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선의, 무과실 기준을 폐기하고 선의, 무중과실을 기준으로 전환하며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이사의 단독행위로 인한 회사 책임의 범위와 거래 상대방의 보호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현대상거래의 신속성과 신뢰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재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거래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판례 변경으로 앞으로 유사한 기업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